안녕하세요. 2022년 교통계획 및 실험 텀 프로젝트 주제로 수요응답형 버스 운행 플랫폼 바이어스에 대해 연구한 양성모, 이민호, 조용훈, 정수영입니다. 먼저 이 서비스를 기획하게 된 배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온디맨드 DRT 시장의 세계 및 국내 동향을 설명하고 현재 시장에 존재하는 경쟁 서비스들에 대한 소개와 그들의 한계점에 대해 말한 뒤 이를 우리 서비스가 어떻게 개선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뒤 사업의 실효성 분석을 위해 예상 유형을 몇 가지 가정하고 스마트카드 데이터 분석으로 각 유형별 잠재 수요를 분석한 뒤 노선을 제안할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등교 통행을 중심으로 가능한 노선과 그에 따라 증가하는 효용을 입증하고 이 사업이 실현되기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인 데이터 분석의 한계와 각종 규제사항, 성공적으로 안착한 후 그리고 있는 큰 그림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교통 분야에 다양한 데이터가 접목 가능해졌고 더욱더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 온디맨드 DRT 시장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 데이터를 통해 이용자의 요구를 파악할 수 있게 돼 적은 차량으로 많은 승객들이 원하는 교통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수많은 기업들이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에는 실제 해외의 DRT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민간과 협력하는 공공 형태의 DRT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모두의 셔틀, 셔틀콕, 카카오티 셔틀과 같은 셔틀 사업체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도 유저 수요를 온디맨드 수준으로 탄력적으로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으며 잠재 수요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모두의 셔틀은 일반 사용자 대상으로, 셔틀콕은 여기에 기업 대상으로, 카카오티 셔틀은 고정 노선까지 제공하는 점점 더 넓은 범위를 커버하는데요. 저희 바이어스는 이 중 가장 넓은 영역을 커버하는 카카오티 셔틀의 영역에다가 크라우드 소싱 개념까지 도입해 더욱더 수요를 잘 따르는 서비스를 만들고자 합니다. 크라우드 소싱을 통해 저희 서비스 사용자들은 모두 새로운 경로 및 노선을 제시하고 공감할 수 있으며 바이어스는 이를 통해 얻어지는 사람들의 요구에 관한 데이터를 활용합니다. 아래는 사용자가 수요를 느낀 시점에서 실제로 버스가 운영되기까지의 대략적인 프로세스입니다. 예시로 수원에 사는 서울대생이 통학에 불편함을 겪어 직행버스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상황이 있다고 합시다. 이 학생은 원하는 시간대와 루트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수요 조사를 플랫폼에 개설합니다. 비슷한 불편함을 느끼는 주변 친구들에게 이를 알리고 에브리타임과 같은 오픈 커뮤니티에 링크를 올려 본인의 의견에 공감을 얻습니다. 지인이 아니더라도 평소 필요성을 느끼던 사람들은 이 글을 보고 공감을 해 참여하며 그들은 사람이 많이 모여야 서비스가 운영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바이럴 마케팅을 하게 됩니다. 일정 수준을 넘으면 바이어스가 이를 포착해 수요를 개선하고 합리적인 경로와 시간을 설정하는 등 운행 정책을 확정합니다. 파일럿 형태로 시범 운행 상품이 출시되고 수원의 서울대생들은 일정 기간 동안 이 버스를 이용하며 지속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고정 경로가 됩니다. 이러한 경로들이 많아지면 근처의 것들끼리 합쳐져 여러 역을 가진 하나의 노선이 되고 고정 비용이 줄어들 것이므로 가격도 낮아지며 배차 간격도 짧아지는 등 수요에 맞게 배차도 달라질 것입니다.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은 크게 4가지로 세분화될 수 있는데 B2C 모델에서는 고객이 직접 루트를 오픈하고 홍보하고 모집하여 서비스를 개시하는 인바운드와 예상 수요가 많은 지역을 바이어스가 계산하고 오픈하는 아웃바운드가 있습니다. B2B로는 기업 혹은 학교 등의 단체에 속한 고객이 운수회사의 연계에 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 대행 및 관리를 하는 소프트웨어를 운영하는 방안과 수요가 생길 것 같은 단체에 직접 접촉하여 계약을 맺고 셔틀을 운행하는 BM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비스의 기획 방안에 대한 설명이었고 이 서비스가 실제로 론칭이 되었을 때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 서울시 개별 정류장 승하차 정보와 2017년 5월 17일자 스마트카드 데이터 2천만 건의 교통 데이터를 통해 잠재 수요를 예측하고 분석해 보았습니다. 먼저 고정적인 교통 수요가 예측되는 학생, 직장인, 심야 이동객, 문화여가 인구 4유형을 가정하고 각각 서울대, 여의도, 홍대 입구, 잠실구장의 서울 대표 지역을 부여해 통행량을 조사하였습니다. 서울대 대학생의 경우 등교 시간의 통행량을 구하기 위해 서울대 내 버스 정류장에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 하차한 인원들의 출발지를 추적하였습니다. 여의도 직장인들은 오전 6시부터 9시 반까지는 출근,
오후 5시 이후는 퇴근으로 잡아 여의도를 기종점으로 하는 중복 통행들의 기종점을 추적하였습니다. 홍대의 심야 유흥 인구는 홍대, 서교동, 합정 일대의 M버스의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의 이용객의 종점을 추적하였습니다. 잠실구장의 문화여가 인구는 경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시작 전 1시간 반 동안의 유입 인원들의 기점을 추적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각 유형에서의 도착지 혹은 출발지 분포를 행정구역별 지도에 도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색깔이 진올수록 수요가 더 많은 공간인 것이며 검은색은 데이터가 전혀 없는 곳입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몇몇 구역에서 통행량이 두드러지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중 가장 저희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데이터가 깔끔하게 처리된 서울대 통학인구 분석 결과를 발전시켜 보았습니다. 발전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통행 목적별 기종점 인원 분포 중 서울대 케이스의 세부 분석을 진행합니다. 그중 서초구와 분당구에서 출발하는 통행을 세부 존으로 나누어 동별로 분석한 뒤 지도의 각 지역별 통행 숫자를 도시에 파악하기 쉽게 만듭니다. 이렇게 도식된 숫자와 경로 정보를 통해 최적화된 노선을 제안합니다. 서초구 분당구 출발 인원들의 스마트카드 데이터 상에서의 평균 통행 시간을 구한 뒤 라스트 마일을 도입 전은 15분으로 설정해 최종 통행 시간을 도출해냅니다. 평균 환승 횟수 또한 같은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바이어스 도입 후 통행 시간을 카카오 맵을 통해서 추정합니다. 이때 라스트 마일은 5분으로 설정합니다. 최종적으로 각각 구해진 통행 시간과 환승 횟수를 통해 효용 증감 효과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다음에 나올 시각화된 데이터들을 실제로 보며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대에 도착한 사람들의 첫 출발지로 많이 선택된 지역들을 선별하고 순위를 매겨본 결과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 중 저희는 서초구와 분당구를 선택해 연구를 이어갔습니다. 그 두 지역들 내에서도 중존, 소존으로 세분화해 최종적으로 동단위에서의 수요를 파악해냈습니다. 소존당 수요를 다음과 같이 지도에 표시하였고 서초구는 다음과 같은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수요가 충분히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주요 수요가 겹치는 지역들을 최단 경로까지 고려하여 정류장으로 설정한 뒤 최적의 노선을 제안했습니다. 그 결과 서초구의 서울대 통학 학생들을 위한 노선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분당구의 소존별 통행량입니다. 역시 서초구를 조사한 것과 마찬가지로 분석하였습니다. 최단 거리와 수요 분배를 고려하여 좌측 그림과 같은 노선을 도출해냈습니다. 이 두 노선이 실제 운행되었을 경우 효용 증대 효과까지 카카오맵의 교통수단별 예상 이동시간 데이터를 통해 계산해 보았습니다. 노선을 도입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이 걸리는 시간은 라스트 마일을 15분으로, 도입했을 때 걸리는 시간은 5분으로 설정하고 계산한 결과 단축되는 시간은 도입 전 평균 통행 시간의 거의 절반에 가까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평균 환승 횟수는 1.12회, 1.52회에서 각각 0회로 줄어들어 실제 이용자들이 느끼는 효용은 훨씬 더 클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통해 저희 서비스의 효용을 확인하였고 이 서비스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세부 전략을 세웠습니다. 타겟 유형별로 배차 유형을 설정하였고 특징과 통행 시간에 따라 마케팅 포인트와 운영 방법을 고찰하여 이를 통해 B2C 아웃바운드에서 계획했던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학생의 경우 평일 오전대에 고르게 등교를 하지만 하교는 제각각이기에 평일 오전에 왕복 형태로 배차를 해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수요가 많은 지점을 중심으로 배차를 시작해 노선의 형태로 점차 확대해 나갑니다. 학교의 협업을 선제안하고 에타 등의 대학생 커뮤니티에 마케팅 포인트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직장인은 가장 짧은 시간 안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요를 보며 가장 중요한 고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 밀집 지역과 인구가 많은 지역을 연결하는 경로로 시작해 개별 기업들의 요구에 맞춘 노선을 만들고 이 노선들이 서로 연결되고 합쳐지는 형식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자체 셔틀 제공 여력이 없는 기업들과 협업을 할 수 있고 사무실이 많은 지역에도 예상 수요를 상중에 공급할 수 있으며 블라인드 등의 직장인 커뮤니티에도 홍보할 예정입니다. 문화생활 인구는 크게 정기적인 스포츠 이벤트와 비정기적인 공연 및 콘서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 스포츠가 달라지므로 시기에 따라 노선이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마케팅은 구단 프런트나 티켓 예매 사이트와 협업 혹은 광고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야 유동 인구는 매우 불규칙한 통행 패턴을 보이지만 택시가 잘 안 잡히는 요즘 수요가 분명함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택시 이용객이 많아 수요 파악이 쉽지 않기에 처음에는 주택가와 유흥가를 연결하다 점차 노선 형태로 확대해가는 상황으로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다음 날이 평일인 날에 비해 주말인 날에는 배차를 더 짧은 간격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젊은 층 위주일 것이므로 SNS 마케팅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등산 인구 또한 최근 늘고 있으며 주말 오전이라는 규칙적인 패턴을 보이는데요. 중장년층의 동호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등산 스케줄이 루틴화되어 있으므로 네이버 밴드나 카페에 아날로그적인 광고를 통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5가지의 타겟 유형의 버스들이 모두 운행될 시에 또 하나의 갭을 해결할 수 있는데요. 방치되고 있는 버스들의 공차율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학교 개학 시즌과 야구 시즌의 경우 월요일 오후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24시간 내내 버스가 항시 운영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안정적으로 이 수요가 지속적으로 공급된다면 자영업 버스 기사들 및 버스 회사들에게 안정적인 일거리를 제공할 수 있고 플랫폼 입장에서도 최소한의 버스와 계약해 적은 비용으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공적인 연구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익을 내는 서비스로 성장하기 위해 몇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아쉬웠던 점과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2017년 5월 17일 수요일 하루의 스마트카드 데이터라 주말과 평일간 동향이 많이 다른 교통 데이터 특성상 심야 교통량은 많은 표본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적어도 1년 이상의 자료가 있어야 요일별, 월별, 계절별 차이를 대조해 더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5년 전 데이터라 교통 상황도 사회적 양상도 현재와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스마트카드 데이터 중심으로 분석한 것도 아쉬움이 있는데 택시를 이용해 이동하는 사람의 비율이 특히 대중교통 이용이 힘든 지역이나 심야 시간에는 많을 텐데 이들을 단 하나도 반영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가정한 수요층 말고 다른 요인들이 섞여 데이터를 희석시켰을 가능성이 있어 더 명확한 데이터 분석을 필요로 한다면 이 요인들도 가정하고 분석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리걸 이슈를 몇 가지 발견하였는데요. 노선이 있거나 수요 추적형 서비스를 공급해 수익을 내는 사업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 국가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여하는 면허를 취득하고 사업구역심의위원회 사업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심의를 통과하고 운임 및 요금을 산정할 때 신고를 하는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비스가 잘 정착하여 성장한다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발전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는 잠재 수요지와 크라우드 소싱으로 몇 가지 고정 노선이 생기고 이것이 운행될 것입니다. 그 다음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형성된 중첩되는 노선들이 합쳐지고 분리되며 노선을 확장 및 수정해 나갈 것입니다. 3단계에서는 1, 2단계의 자체 노선과 실시간 수요 반영 노선을 운영하고 마지막으로 실수요를 최대한 반영하며 계속해서 경로가 수정되고 최적화되는 살아있는 노선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바이어스가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참고한 문헌들이고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